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민사소송에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무려 3억 6,400만 달러 벌금이 판결됐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도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차량 보험료가 30%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어 보험 대란이 우려됩니다. 온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국 경질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런 클린스만에게 위약금 100억 원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줄리아 김 LA 카운티 소방국 부국장이 출연했습니다. 소방관의 혜택과 연금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민사소송에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뉴욕 법원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 무려 3억 6,400만 달러 벌금을 판결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선거 개입이며 마녀 사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뉴욕 맨하튼 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민사소송에 회부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모두 3억 6,4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에게 각각 부과된 400만 달러 벌금 등을 포함한 액수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에서 회사의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아들들에게도 2년간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만 트럼프가 뉴욕에서 영구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검찰 측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It does have significant sanctions on Donald Trump and others, including his sons, continuing to do business. So Donald Trump cannot serve as an officer or director of a New York company.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oday justice has been served. Today we prove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No matter how rich, powerful, or politically connected you are, everyone must play by the same rul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은 선거 개입이며 마녀 사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These are corrupt people. These are people that shouldn't be allowed to do the things they do. And they're using this as weaponization against a political opponent who's up a lot in the polls.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도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 대비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0.1%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10월 0.4% 하락한 데 이어 12월에도 0.1% 하락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상승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도 예상 밖 반등하면서 물가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불립니다. 특히 물가 흐름의 기조를 나타내는 근원 생산자 물가는 전달보다 0.6% 올라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진료비 등 서비스 가격이 0.6% 오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너지 가격 지수가 1.7%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을 막진 못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단기간 급등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nd just looking at West Texas Intermediate, it's selling between $77 and $78 today. That's up from $72 just over a week ago. That's a pretty good sized jump for crude oil prices in a short period of time. 생산자 물가 상승 소식에 미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올랐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그간 데이터를 지켜본 뒤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혀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예상 밖 상승하면서 5월 이전 금리 인하 기대는 힘을 잃게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한인 1세는 물론 1.5세와 2세 등 차세대 90% 이상이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등 5개 주의 한인 1,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7%는 나는 한국인이다 또는 미국인이기도 한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1세에 비해 1.5세 또는 2세가 19% 정도 낮았으며 나는 미국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1세와 2세 모두 4% 미만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응답자 대부분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나 기여의 중요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습니다. 한인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차세대 한인 정체성 강화가 최우선으로 꼽혔으며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한국 학교 지원과 한국어 교육 확대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서부와 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눈폭풍,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해 울고 웃는 비즈니스들을 취재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식당 내부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앞유리는 우박으로 인해 파손됐습니다.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이 강타한 지역에는 70마일에 육박하는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많은 눈과 우박이 내리면서 비즈니스 업체들은 큰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업소들의 매출이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양극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장을 비롯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인근 비즈니스는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It's amazing. It means so much fun. It means that all my employees are happy. It means that the town is flowing. It's got energy. 반면 많은 눈으로 인해 적지 않은 비즈니스 업체들은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한 자동차 딜러는 폭설 속에 우박까지 내리면서 자동차들이 크게 파손돼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I've been in the business for 30 years and I've never had something like this happen. 국립기상청은 서부와 동부를 강타한 폭설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달 라케냐다 한인 가정집에 불이 났을 당시 가장 먼저 911에 신고하고 한인 2명의 구조를 도왔던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인 조이스 경관이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표창장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돼 논란입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5지구 슈퍼바이저는 당시 라케냐다 주택 화재 당시 인명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4명과 셰리프국 경관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911에 신고한 조이스 경관의 이름은 빠진 겁니다. 이 경관은 불이 난 걸 보고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911에 신고한 뒤 동료와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구조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 경관이 수상자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구조활동 당시 본인이 비번 경관이라며 신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차량 보험료 폭증했다는 분들 주변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차량 도난 증가 등 클레임이 늘어나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건데 이 보험 대란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 새 차를 구입했던 한인 김모 씨.
아직도 정식 자동차 보험을 들지 못해 하루하루 불안 속에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딜러에서 제공하는 임시 보험에는 들어있지만 언제 보험을 들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어떻게 해서 임시 보험으로 있는 상황인데 콧 관련해서 이런 서류들을 우리한테 줘라.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뭐 한 4, 5일 안에 안 주면은 이제 그냥 요청이 취소된다라든가 그런 일도 한번 있었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하루아침에 폭등한 경우도 빈번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갑자기 보험사로부터 한 달에 $60를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보험료가 30% 가까이 인상된 겁니다. 산불 대란 또 자연재해 플러스 그 사고가 나면 차 하나를 고쳐도 돈이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 첫 번째 그 클레임 상승 요인은 10%가 생겼어. 그러면 30%의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최근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러시로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물가로 인상된 수리비와 잇따른 자연재해 그리고 급증한 차량 도난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겁니다. 한인 보험업계는 일단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보험사들의 가격을 비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만기가 예를 들어서 3월 말일이면요. 지금쯤 한 달 반 전 이상에 쇼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한 3주 이상 기간을 둡니다. 심사 뭐 여러 가지를. 보험업계는 캘리포니아주 보험 대란이 앞으로 수년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조기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는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최대 6천 명의 불법 이민자를 조기에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이스 시설에 장기 구금된 불법 이민자 수는 약 3만 8천 명입니다. 지난주 연방 상원에서 불법 이민자 구금에 필요한 추가 비용 32억 달러를 포함한 아이스 예산 76억 달러를 책정한 예산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국 경질됐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이런 클린스만에게 위약금 100억 원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2시간 30분 정도 임원회의를 거쳐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결정하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영,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질 의견이 모아진 지 하루 만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대표팀을 지휘해온 클린스만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에서 전화로 경질 통보를 받은 클린스만은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SNS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불명예 퇴진 와중에도 요르단전 패배 전까지는 13경기 무패를 기록한 놀라운 여정이었다며 대표팀에게 계속 파이팅이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클린스만과 코칭 스태프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 지난해 클린스만 영입을 사실상 주도해 거센 비난과 함께 동반 퇴진 요구까지 받아온 정몽규 회장은 사죄를 보탤 의향도 내비쳤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중도 사퇴는 사실상 거부했고 내년 초 차기 회장 선거에도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협회는 시급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꾸려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당장 다음 달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일단 3월 A매치는 임시감독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주택 거래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매매된 주택 수는 총 61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6% 초중반에 머물고 실소유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하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같이 전보다 긍정적인 부동산 시장은 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북한과 일본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생각이고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일본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일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金与正副部長が談話を発出したことには留意をしております.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직 아래 고위급 협의를 희망해왔고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大胆に現状を変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必要性を強く感じる中でトップ同士の関係を構築していくこと、このことが極めて重要だと. 실제 지난해 일본과 북한은 동남아에서 2차례 비밀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김 부부장의 언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拉致問題がすでに解決されたと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한미일 공조 강화에 균열을 내기 위해 일본에 유화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맺자 북한이 이를 만회하려 일본과의 협력을 활용하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북일 접촉은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며 일본 측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두 나라의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납치 피해자 12명이 아직 북한에 있을 수 있다는 일본과 숨지거나 오지 않아 한 명도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한 북일 정상회담 성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꼽히던 러시아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게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수감 중인 러시아의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화상 재판에서 판사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Ваша честь, я жду, я вам отправлю номер своего лицевого счета, чтобы вы с вашей огромной зарплат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судьи подогревали мой лицевой счет, потому что деньги. 러시아 연방 교도소 당국은 이 재판 이튿날인 현지 시간 16일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갑자기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나발리가 산책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거의 즉시 의식을 잃은 뒤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발리는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반정부 운동을 주도해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2020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증세로 쓰러져 독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귀국 즉시 구속 기소돼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나발리가 중독으로 인한 혈전 문제로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은 갑작스럽고 석연치 않은 나발리의 사망 소식에 푸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Putin is responsible for Navalny's death.
Putin does not only target his citizens of other countries, as we've seen what's going on in Ukraine right now. He also inflicts terrible crimes on his own people. 크렘린궁은 사인은 의료진이 밝힌 문제라고 일축하며 푸틴 대통령을 배우로 모는 서방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ы знаем, сейчас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всеми действующими правилами, всем занимаются всеми проверками, выяснением и так далее. То есть это уже 푸틴 대통령의 눈밖에 난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지난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것을 비롯해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나 반체제 인사들이 의문사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한인분들도 즐겨 찾는 마운트 볼드에서 요즘 조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4일에도 눈 속에 갇혀있던 등산객 6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6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립돼 있었는지, 부상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계 여성의 사고 이후 3일 만에 발생해 겨울 산행의 위험성에 다시 한번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겨울 산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고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 부국장에 한인 여성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줄리아 킴 LA 카운티 소방국 부국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LA 카운티 소방국에 왔습니다. 오늘은 줄리아 킴 LA 카운티 소방국 부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eputy Chief.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please? Sure. My name is Julia Yudi Kim. I'm currently the Deputy Chief Business Operations for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My working title is actually the Admin Deputy. That's probably what county world would be the most familiar with. Okay, so most people wouldn't know. Can you tell us the difference between LA City Fire Department and LA County Fire Department? Yes, and I'll do it in as simple as a way as possible so it doesn't trip me up. Okay. It's about jurisdictions. So Los Angeles City Fire Department, their jurisdiction is the City of Los Angeles. LA County Fire Department, we serve about 60 contract cities, but also the unincorporated areas of Los Angeles. So it's like difference between LAPD and LA County Sheriff? Correct, absolutely, yeah. Perfect. So you did introduce yourself, but can you explain the exact role and what your position is? Yes. I'm one of the only civilian deputy chiefs, civilian administrative deputy chief for LA County Fire. So my bureau consists of, it's Administrative Services Bureau, and it consists of the Human Resources Division, Materials Management Division,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and Financial Management Division. So basically we are the administrative support arm for the LA County Fire Department. If you could explain a little more easier for our viewers, what would you do? To truly, really simplify it, we are the civilian staff that ensures that LA County Fire Department employees get paid. Okay, important.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s why I listed it first. But also, you know, just ensuring that there's the infrastructure there to support the fire department. So, you know, for example,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that's our tech, essentially like the tech support. They're in charge of our computers, all of our electronic devices, our radios. Materials Management Division, they're in charge of like orders for equipment. Financial Management Division, they're really critical for purchasing things like ou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for our firefighters, but also our engines and our apparatus for fire and lifeguard. Oh, and lifeguard also. Yes, yes. Oh, I should note, that's also what distinguishes LA City from LA County. LA County, we also have lifeguards. Oh, okay. Yeah. So what inspired you to pursue your career in county fire department? I wish I had an inspiring and an amazing origin story, and I don't. Back in 2015, I should actually go further back, probably 2 years before that, I was practicing as an attorney, and I ran into a friend of mine who worked for LA County Fire. She was also she had attended law school with me, trying to convince me to join LA County Fire, not as a practicing attorney, but as an internal investigator. Wow.
And I was not interested at the time. You know, I was practicing as an attorney. I wanted to spend a few more years, you know, getting that actual, you know, legal practicing under my belt. But probably about a year later, I thought that I needed a little bit more stability and security, less hours at work. You know, being an attorney is long, long hours. So I decided to join the fire department. And so January 2015, I started employment with LA County Fire. I started off as an internal investigator. So I did essentially it's internal affairs for the fire department. And I did internal investigations for about 2 years. And most people have asked me, you know, did that change your opinion of the fire department? Because when you're doing internal investigations, you see all the nasty stuff. You're not seeing people on their best day. Yeah. And it did change my opinion. It actually raised the level of respect that I have for not just our firefighters, but our lifeguards as well. Because I was seeing them on their worst day. You know, they were afraid they were going to lose their job. But they were always very respectful.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noticed about them is they loved their job. Oh, wow. They loved their job. They loved this career. They were very grateful to be employed as a LA County firefighter or an LA County lifeguard. So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s. And I heard there is a very limited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in fire department and also in safeguard, right? Yes. Can you promote the advantages of being a firefighter? I would love to. I think we all probably have a shared experience across all, you know, Asian communities that growing up, our parents probably really only promoted and encouraged, I'm going to say 2 life paths because that was my experience, and that was. Let me guess. I can guess attorney and a doctor. Oh my gosh, you're psychic. Exactly. I actually recently heard a couple of my other friends said, well, what about accountant and engineer? Those were never options for me. But apparently some people, they've expanded it. They've really broadened their horizons, and now they're going to from 2 to 4. But I think that's the reason why Asians don't really consider, you know, certain careers as options. But I do believe that it's not just fire, but like police, lifeguard, fire. Those are very prestigious, courageous. You know, the community, you know, has very high respect for those career paths. But I do think that it's because of the way that we were raised. That's what's reflected on our workforce. We have probably, amongst our firefighters, there's only 3% of our firefighters that are Asian. There's a little bit more in our lifeguards. I think we have almost 4% Asian representation in our lifeguards. This year, we are planning on opening our entry-level firefighter position. I'm hoping, you know, with the assistance of our recruitment unit, that we really promote and encourage anyone who's eligible to apply to really consider, you know, either fire or lifeguard as a viable career option. We have great benefits. Our medical plans are great, especially for our safety-sensitive employees. There's such a great high level of job satisfaction for both our firefighters and lifeguards. I mean, what's better than being perceived as heroes? Because I can tell you that not once has anyone ever looked at me as being a hero as an attorney. So. And what we are most curious about, 그냥 일반인들 are very curious about all the pensions and benefits. Oh. Can you share us with that? You know, I'll tell you, when I first started in the fire department, I had no idea anything about pensions and benefits. I mean, obviously, because I was in private employment, I worked as an attorney. You know, county employees, civil service employees also get pensions, whether you're a firefighter or whether you're a lifeguard or a police officer. It's just pension benefits are higher because for safety-sensitive employees, their percentages and their plans are typically better. So basically what a pension is, you know, you have to meet a certain number of years of service, meaning you have to be employed as a firefighter, a lifeguard, or a police officer for a certain number of years. And once you reach the number of years and you also have the age, you actually can retire and you get a percentage of your income per month for the rest of your life.
I think that even for our safety sensitive and non-safety sensitive employees, if you reach 25 years of employment, you get medical for the rest of your life. So those are huge benefits, especially when I think our economy is unstable. Right. So if you start your job as like 22, let's say, and within 25 years, you can just retire and get medical benefit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pension, you know, you can get paid. So what happens is most of the times our lifeguards and our firefighters, they'll retire with their full medical and they get their pension,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ir career is over. They go into consulting. Some of our firefighters will go on to become fire chiefs at other fire departments. So they continue to make an income. It's just the pension then becomes supplemental, which is amazing because that's not a small amount of money. Percentage-wise, how much is it normally? You know, it depends on the age and how many years that you've retired. Yeah, but I mean, I know some of our firefighters. I mean, we typically make like the top 10 highly paid firefighters. I mean, we have some firefighters that can make sometimes up to anywhere between $250,000 to $500,000 a year. Yeah. I often say that I made a huge mistake in choosing law as my career, but you know. Do you want to add anything about your family, your parents, how they come to States? And but no, I wanted to pay homage to my parents because, you know, my parents immigrated here, I think like most of our parents did, with nothing. And my parents hustled. You know, they worked, you know, for taxi companies, diners. Ultimately, my parents had a bar in Chicago, a bar and a liquor store. That's actually how my parents got the name Stephen and Diane. The bar patrons gave them their American names because they said that my mother must be Wonder Woman to be able to put up with my father. And I don't know if you probably are too young, but there's a show called Wonder Woman with Linda Carter. Do you remember? And her name was Diana, and her love interest was Steve. So they named my parents Stephen and Diane. So no, I really want to pay respect, you know, and acknowledge how much my parents sacrificed for us, you know, myself, my brother, and my sister, but also just in making me the person that I am, you know. I really believe that my father encouraged me to be independent. He didn't tell me I had to conform. I think a huge part of Korean identity is conforming to the norm. You know, don't stick out, you know, be better than everyone, but don't stick out. And my father was, he took pride in my individuality. He took pride in the fact that I really didn't care what other people thought about me. So I really think that it was that push-pull between my mother and my father that kind of created this person. So yeah, that's what I wanted. I just wanted to kind of go out and convey my appreciation and my gratitude to my upbringing. Perfect. That was lovely. I think they will appreciate it too. And lastly, would you have any words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You know, I kind of mentioned it before, but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o really embrace the differences amongst ourselves, to celebrate those differences, to encourage it. One of the things that I've learned is that,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really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Korean youth to know is that failing is not the end of the road. And I'm a prime example of that because I think I have failed a great deal in my life. I just learned to accept failure. I just never accepted defeat. That would be what I would want the Korean community to know. 네, 지금까지 줄리아 킴 LA 카운티 부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렌초 팔리스 버디스의 명소인 유리교회가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렌초 팔리스 버디스의 명소인 유리교회 웨어 페어러스 채플이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교회 측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집안이 불안정해져 예배당과 주변 부지를 즉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반롱코브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한 이 예배당은 1951년 문을 연 이래 수천 건의 결혼식이 열린 장소로 유명합니다.
흥사단 스카우트 트룹 777이 청소년 남녀 스카우트를 모집 중입니다. 흥사단 스카우트 측은 건전한 인격과 건강한 육체 수련을 위해 캠핑, 하이킹, 커뮤니티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대원은 스카우트 최고의 명예인 이글 스카우트와 대통령 봉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LA와 OC에 거주하는 11세에서 17세 남녀 청소년입니다. 고품질의 메디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이 많은 신규 회원 유치를 통해 전년 대비 112% 성장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 본사를 둔 클레버케어는 가입자 15,000곳 이상의 의료 제공자 시설과 50곳 이상의 병원, 600명 이상의 네트워크 소속 한의사, 2,000명 이상의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의사 등 전문의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명리 대표는 언제나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반영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에 위치한 종로상회 종로곱창이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 모 씨와 박 모 씨, 임 모 씨는 두 식당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할 당시 식당 측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 시간을 조작했고 팁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업주 최경림 씨를 상대로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국세청의 세금 납부 독촉 편지가 다시 발송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세금이 남아있는 총 370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콜렉션 편지 발송을 재개했다며 편지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이번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 날씨가 다시 흐려집니다. 일부 지역은 이르면 내일 저녁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 예정입니다. 아직 지난 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사태 위험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